자, 오늘은 좀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을 투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서민경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 서민경제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비싸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 층들이 부동산 구매에 딱 벽에 막혀서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이제 빚에 옥죄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경제 형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는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업 같은 경우는 매우 좋습니다. 이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에 비비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좋지가 않은 것도 맞아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에도 비비고 있죠.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고, 이제 화장품이나 여행 이쪽 말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 경제에 비비는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회사들의 매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우리는 국내 시장의 그 뉴스에 갇혀갖고 한국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뉴스를 정말 많이 쇠뇌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서민 경제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국제적인 문제를 어떤 부분에서 초래를 했습니까? 환율 문제, 부동산 문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문제. 자, 간단하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추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10년치인데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얘기하면서 뭐 부동산이 침체고 못 오르고, 이제 얘네가 부동산에 크게 한번 대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조차도 부동산이 크게 올랐다.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뭐 가격은 정확하게 볼 필요 없고 추세만 보면 되겠죠. 확실히 2015년도를 이때 이제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이때를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하면서 국제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을 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네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나 2015년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도 굉장히 버블이 심하죠.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독일도 볼게요. 독일 주가지수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독일 부동산 가격도 만만치 않게 상승을 합니다. 미국은 어떻나요? 미국도 말할 것도 없죠. 미국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또 터지기도 했었죠.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국제 서민 경제가 다 좋지가 않아요. 우리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가 이민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인데, 지금은 반대로 캐나다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심한 것과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독일 주가지수, 일본 주가지수, 미국의 주가지수 다 상승하는 걸 보면 어때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해버려서 이렇게 되면 누가 좋다? 기업이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가를 높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을 올려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다 누가 갖게 돼 있습니까? 소비층이 갖게 돼 있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때요? 물가 상승이 어쨌든 올랐으니까 원유 가격도 오르면 주유소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감히 은근슬쩍 기업들의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 서민들의 돈들을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거죠.
쌀값이 오르면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밀가루값 오르면 뭐 밀가루 안 먹을 겁니까? 기름값 오르면 우리 뭐 치킨 안 튀겨 먹을 거예요? 다 먹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다 기업들이 챙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미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팬데믹 사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서민 경제가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어때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어쨌든 집값은 내야 되잖아요. 이자 상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사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결국에는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안 생기냐?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주요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난하진 않아요. 일본도 어렵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뭐 파산하고 부동산 내놓고 경매로 빼앗기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버티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해법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소비해 줄 수 있는 이 소비층이 약해지면서 점점 몰락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죠. 지금 AI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AI 그리고 로봇도 있어요. 이 로봇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 소비 열풍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좋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빚을 많이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어쨌든 주식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주시를 할 테니까 그때 제가 또 드리는 말을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뭐 괜히 설레발 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현재 상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코 서민 경제는 좋지가 않다. 하지만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이미 시장은요 광기예요. 지금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AI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광기 수준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저의 생각에 글로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동산도 올려서 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했고, 본인들은 비싼 가격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고, 또 금리 돈들을 막 빌려줘서 금융권들은 돈들 또 지금 쓸어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금융사들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전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식도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게 만들고 결국 그 모든 비싼 가격을 또 사람들에게 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잡았다라고 봅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우리가 장단을 맞춰서 같이 매매를 같이 투자를 하겠지만 그 끝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염두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